예산 작성 실무와 실제 3부 예산 프로그램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프로그램 편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예산 작성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문제점이 요약됩니다. 예산을 만들 적에 각 부서는 가능한 한 낮은 목표를 만들어 안전지대, 안전지향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실제 효과보다는 번거롭고 예산 만드는데 시간도 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만드는 시스템과 예산을 만드는 조직과 예산을 만드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적절한 예산이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산을 만드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집행한다면은 적어도 그 전에 10월달이나 11월달이나 예산을 만듭니다. 이러한 시차, 예산이 만드는 시기와 집행 시기가 시차로 인해 가지고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업 환경이 변하고 경제 여건이 변해서 어떤 데는 그 시차가 커서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달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매출이 될 거다, 이렇게 이익이 생길 거다 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그거를 편법으로 땡겨 먹는다든지 실적이 조금 가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달성은 단기적인 이익, 그리고 예산이 1년치의 예산이니까 단기적인 이익만 치중을 하는 거지 보다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5년, 10년을 내다보는 데는 무관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예산 작성을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그래서 예산 작성 툴이 필요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작성 툴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작성 툴이 요구되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또 6가지로 열거해 보겠습니다. 예산 작성을 쉽고 간단하게 접근하여 다양한 예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는 것이 예산 툴입니다. 두 번째, 손익 개선 계획, 리커버리 플랜으로 목표 수익을 추적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산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입력 자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검증되어 정확한 보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입력 자료를 재조정이 쉽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최적의 예산안을 도출한다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구되는 예산 정보를 입력만 함으로써 예산 작성이 자동으로 신속하게 된다 하는 것이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 KPI, 즉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KPI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계획 작성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6가지가 이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6가지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자가 생각하는 6가지를 열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예산 작성 프로그램을 제자가 직접 개발한 예산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6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1번은 정식 예산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항상 그 주장하는, 제가 용어를 만드는 것이 바제트 빌더, 즉 예산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에서 바제트 빌더라고 했습니다. 정식 예산 작성 프로그램, 이것이 제자가 심려를 기울여서 만드는 거고, 이 예산 작성 프로그램이 정식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순 예산 프로그램, 활동 예산 프로그램, 제조업 예산 프로그램, 중소기업 도표 예산 프로그램, 실적 추정 관리 예산 프로그램, 각 특징별로 예산 프로그램을 그 외에 5개를 만들어서 총 6개의 예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분 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 작성 툴, 바제트 빌더, 첫째 정식 예산에 대해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식 작성 예산 시스템은 총 2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은 하나의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에 관한 기본 정보 자료를 입력하세요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하살표를 클릭하면은 그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는데, 예산에 관한 기본 자료를 입력하세요 하는 요 입력 정보란에다만 모든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하면은 26가지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26가지의 보고서가 나오지만은 그 안에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판매 예산에는 2가지가 나오고, 인건비 현황에도 2가지가 나오고, 여기 2가지가 나오는 개수가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6가지에서 29, 30, 31, 32, 33, 34, 35, 36, 37, 37가지가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산관리 시스템으로 이동한다 하는데, 예산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본 예산작성 툴은 조금 방대하기도 하고 아주 모든 부분을 다 걸쳐 언급하고 만들어진 예산안입니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성 툴 보고서 내용에는 우리가 입력만 하면은 우리가 종합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종합경영평가서가 만들어지고, 판매예산이 만들어지고, 판매예산 근거가 만들어지고, 인원계획이 만들어지고, 인건비 계획이 만들어지고, 투자예산이 만들어지고, 구매 및 재료비 예산이 만들어지고, 제조경비와 일반 관리비 예산이 만들어지고, 부서별 경비 예산이 만들어지고, 손익계산서가 분석되고, 손익개선 계획이 만들어지고, 월별 분기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 제품별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 월 분기별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고, 현금 흐름표가 만들어지고, 실물 현금 흐름표가 만들어지고, 전년도 실적과 예산 차이 분석이 되고, 부가가치 배분표가 만들어지고, 기회와 위험 영향 분석표가 만들어지고, 손익 분기점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경영분석 비율표가 만들어지고, 기업가치 평가가 만들어지고, 신용종합 평가가 만들어지고, 경영지표 차트가 만들어지고 하는 총 25가지의 각종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예산관리 시스템, 사후관리 시스템은 또한 상당한 분량이 내용이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관리 시스템, 사후관리 시스템은 본 장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예산관리 시스템은 지금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여기 도표에 보는 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여기에 기본 정보 입력창에 기본 정보라는 것은 뭐 회사의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예산 연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단위라든지, 이게 원하든지 달러든지 뭐 이런 이 화폐 단위를 명기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이 제조업인지 비제조업인지 명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서 여기 쭉 보시면은 18가지, 즉 투자와 감가상각 매출 계획을 입력하고, 재료비 계획을 입력하고, 인원과 인건비 계획을 입력하고, 비용 계획을 입력하고, 전년도 가를 가마감 해가지고 가마감 자료를 입력하고, 제품별 비용 배분표를 입력하고, 부서별 비용 배분표를 입력하고, 물가 변동 계획 을 입력하고, 원가 절감 계획을 입력하고, 변동비 고정비를 입력하고, 재고 계획을 입력하고, 환율 계획을 입력하고, 위기와 위기 계획을 입력하고, 금리 정보를 입력하고, 현금 흐름 정보를 입력하고, 정자 계획을, 자금 계획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된 기본 정보를 모두 모아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예산 바지트 바젯이고, 이 예산 바지트 바젯 플러스 예산 사후 관리로 가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설계입니다. 이것이 정식 예산 바지트 빌더의 내부 구성 설계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식 예산 버전에는 프로그램 입력 내용이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 입력하느냐 하는 입력 내용과 요령, 해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빌더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소개.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입력하고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이러한 그 내용도 지명관계상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빌더 예산 분석의 사후관리도 별도의 하나의 부가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지명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1번 정식예산 작성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순 예산 프로그램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순 예산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해설과 사용 설명이 클릭하면은 사용 설명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1번과 2번 운영 정보와 자금 정보를 입력하면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세 가지 보고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분 안에 예산 만들기. 이 시스템의 장점은 10분 안에 예산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운영 정보와 자금 정보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은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운영 정보와 자금 정보를 여기 클릭해 가지고 입력하는데 8분, 기타 시간을 감안하면 10분 안에 예산안이 만들어진다는 아주 초간편 예산 툴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 재고, 현금 보유액, 외상 매출고, 매상 매입금, 고정자산 상각 충당금, 평균 감가 상각 연수, 매출 원가, 자본금, 차입금, 이자율을 우리가 알고 입력하면은 예산연도의 계획을 예측하는 순간에 예산안은 자동 완성되어 출력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단순 예산의 특징은 현재 회사의 여러 가지 간단한 재무 정보를 약 한 21개의 항목입니다. 21개 항목이 간단합니다. 그래도 요구되는 정보만 입력하면은 예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가 입력과 동시에 작성 완료되는 가장 짧고 초간편적인 예산 툴이 이 단순 예산의 특징입니다. 비록 단순한 예산안이지만 모든 재무 정보와 예산이 주요 정보가 수용되어 있는 시스템이며 예산을 포함하여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 이 시스템의 특징이자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예산은 활동 예산입니다. AB 바지트 빌더. 우리 활동 예산을 클릭해 보면은 활동 예산의 프로그램 표지가 나타납니다. 이 활동 예산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활동 예산은 전통적인 예산의 모습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본디 활동 예산이 만들어졌을 때는 제조업의 정확한 활동 원가를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제조업보다는 유통이나 서비스업에 더 적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기존의 제조업 시스템과 회계제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활동 예산으로 전환하기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은 그렇게 복잡한 제조업처럼 그 회계 구조와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 예산으로 전환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느낀 것이 유통이나 서비스업에 보다 적합하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동 예산의 장점과 한계는 여기 보시면은 활동별 예산 동인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하여 올바른 예산 산정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나 활동을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산 방식에 익숙한 회사 조직과 시스템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유통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 예산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진행 단계입니다. 첫 번째, 매출과 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두 번째, 예산풀을 만듭니다. 예산풀이라는 것은 회사에 가용한 자원, 인원, 설비, 비용 모든 것을 규명하는 게 예산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예산풀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한 활동, 모든 활동을 리스트를 합니다. 이것이 활동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리스트를 전부 다 규명합니다. 네 번째, 예산 동인. 매출과 수익에 영향을 주는 그 주요한 동인,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내는 동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동인을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리스트해 봅니다. 그 다음 예산 동인에 의거 예산 대상, 목표에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는지, 배분하기 위해서 예산 대상, 목표를 우리가 선정해 버립니다. 예산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러한 예산 풀, 활동 예산, 예산 동인, 예산 대상, 이런 한 활동과 단계를 거쳐 가지고 배분된 비용이 바로 제품별, 활동별 예산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동 예산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다음, 그러면은 네 번째, 실적 예측 관리를 예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예측 관리 예산이라는 것은 롤링 포캐스트 바짓 빌더입니다. 즉 롤링 포캐스트. 매번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실적에 부합되는 예산 예측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실적 예측 관리 예산입니다. 롤링 포캐스트 예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롤링 포캐스트 바젯에 대한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와 작성 매뉴얼을 클릭하면은 소개와 작성 매뉴얼을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예산을 조정하기를 하고, 과목별 비용 예병세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지가 자동으로 나오고, 분기별 손익계산서 예산이 나오고, 월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매출 정보와 원가 정보와 손익 정보가 도표화로 형성돼 가지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 예측관리 예산이라는 것은 제품별로 매출과 매출원가 그리고 비용을 우리가 1개월 혹은 3개월만 추정하여 입력하면은 그 예산안이 그 추세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성되고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뿐 아니라 실적도 우리가 보면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실적이 발생되는데, 실적도 입력을 하면은 실적도 그 추세가 반영되어서 예산안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이러한 실적 예측 관리 예산, 우리가 이런 그대로 롤링 포캐스트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연별로 도표화되어 있는 23종류의 보고서가 잘 만들어지 가지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손익 및 실적관리 위주 예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및 재무관리적인 부분은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손익, 비용 분석이 비교적 상세하게 23종류의 보고서에 의해서 도표로서 분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예산으로서는 보기가 좋고 보고서 용도로는 멋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예측 관리 예산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5가지를 열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연도의 첫 달 1개월 혹은 3개월만 예산을 입력하면은 과거 실적과 그 추수에 따라 1년치 예산안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것. 두 번째, 자동으로 생성된 예산안은 시스템적으로 월별로 조정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예산안에 의거 계정 과목별 비용 명세는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비용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은 비용 명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정 과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네 번째, 매출에서 비용, 순이익까지 예산과 실적이 분석되고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볼 수 있는 23종류의 도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출력된답니다. 이것이 상당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산안의 화려한 예산의 도표가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예산 집행 시 실적은 매달 입력하면 예산 대비 실적 비교가 용이합니다. 이것이 실적 예측관리 예산 시스템, 즉 롤링 포캐스트 예산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다음 예산은 우리가 제조업 원가 예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조업 원가 예산은 여기 화면의 메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작성에 대한 매뉴얼을 클릭하시면은 예산 작성을 어떻게 한다, 어떤 요령이 있다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고, 예산 작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은 모든 보고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예산 작성 기본 정보만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1번에서 10번까지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10분 안에는 표준원가 예산안이 1번에서 12번까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또한 실적에 따라서 예산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는 실적과 예산이 비교되어 가지고 분석되는 사후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제조업 단순 예산에 대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단순 예산은 사실 중견기업 제조업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 제조업은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보완되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제조기업, 단순하고 조그마한 소제조기업은 이 예산안은 상당하게 원가 계산과 표준원가 계산과 제조업의 비용과 원가를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예산안입니다. 제조원가 계산에 포함된 예산안이 쉽고 간단하게 작성해주는 표준원가 계산이 가능한 예산 프로그램으로서 또한 사후 관리 시스템, 사후 예산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추가되어 분기별로 실적이 입력만 하면은 사후 원가를 예산과 대비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단순 원가 계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단순 제조업 원가 계산 예산은 이 아래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3가지 입력 정보가 우리가 입력하고 12가지 예산안 보고서가 나옵니다. 13가지 입력 정보를 해서 거창하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재무제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입력하면 되고, 매출이 우리가 판매를 어떻게 할 거다, 비용은 어떻게 할 거다, 재료원가 정보는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게 간단한 재료원가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원가 정보를 입력하고 고용자산 감가상각 정보 입력하고 운반비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제조된 물건이 거래처에 관련된 운반비가 어떻다, 현금이 재무 정보는 어떻다, 즉 이자율이나 그 다음에 차입금 현황은 어떻다, 운영자금 정보는 어떻다, 재고자산 정보는 어떻다, 퇴직금 정보, 이자율, 법인세율, 대손율을 우리가 열거하면은 12가지 보고서가 여기에서 판매예산, 생산예산, 자재 구매예산, 직접 노무비 예산, 재료 경비 예산, 제조 원가 예산, 일반 관리비 예산, 투자 예산, 분기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표준원가표 총 12가지 재무 보고서가 산출되는 제조업 단순 예산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도표 예산이 있습니다. 차트 바제트 빌더. 이 중소기업 도표 예산도 우리가 예산안이 보고서로도 나오지만은 전부 다 도표로 형상화되는 예산안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메뉴에서 도표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기본 자료를 입력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핫사별로 클릭하면은 예산의 기본 자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에서 11번까지 내용이 산출되고 또 12번에서 38번, 그러니까 38에서 12를 빼면은 26가지 보고서가, 예산 보고서가 도표로 보는 예산안으로 해가지고 도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도표 예산의 기본 프레임이고 메뉴입니다.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도표 예산은 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예산연도의 경영목표와 재무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재무적인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다양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예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7가지의 다양한 예산 관련 분석 도표가 생성되고 출력될 수가 있어 도표로 보는 예산의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서 3부 예산 시스템 프로그램 과정을 마칩니다. 이상으로서 제1부 예산 이론, 제2부 예산 실무, 제3부 예산 시스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예산 시스템 프로그램에 있는 6가지 프로그램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